자, 처리 완료까지 뜨면 다시 런치패드로 가셔가지고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보시면 자, 첫 번째 import 데이터가 완료가 됐다라고 합니다. 눌러주시고 그 다음 2단계를 진행을 해야 되죠. 여기는 뭐냐면 컬렉션 내 데이터 있죠? 어떠한 데이터들을 검색을 시킬 것이냐라고 정하시면 돼요. 그러면 프라이머리 텍스트는 가장 먼저 우선시 검색이 되어야 될 텍스트죠. 그러면 포스트 타이틀 1필드로 주고 그 다음 뜨죠. 여기 보시면 타이틀 우리가 더미 데이터 한 개를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뜨고 그 다음에 디스크립션 뜨죠. 여기도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URL이 있는데 URL부터 이미지 URL은 포토 포스트 포토 있죠. 얘로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얘도 여기 뜨고 자, 세 번째는 뭐 줄 게 없습니다. 우리가 텍스트는 두 개 줬고 이미지 하나를 줬기 때문에 그대로 세 번째는 비워두시던지 아니면 나머지 오브젝트 아이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로 검색하는 상황은 거의 없겠죠. 그래서 컨티뉴 눌러주시면 끝나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방금 지정한 값들 있죠. 우선순위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그대로 컨티뉴 네 번째도 컨티뉴 자 그러면 다섯 번째 나오죠. 여기는 플러터 플로우하고 연동을 해줘야 돼요. 자 어플리케이션 아이디하고 서치 API 키가 있죠. 자 세팅에 알고리아 인테그레이션의 알고리아 이네이블 알고리아 어플리케이션 아이디를 방금 런치패드에서 본 아이디를 복사를 해서 넣어줍니다. 그리고 서치 API 키도 동일하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검색대 인덱스는 어디죠? 포스트죠. 얘로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동일하게. 자, 이러면 알고리아 서비스랑 파이어베이스랑 플러터 플로우까지 모두 연동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UI 작업하고 알고리아 서치 액션을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홈페이지에 제목을 알고리아 서치라고 해주고 자, 먼저 검색 필드가 필요하죠. 텍스트 필드 하나 넣어주고요. 컬럼은 스트레치 텍스트 필드의 사방에 패딩을 주겠습니다. 20, 18 정도로 주고 그 다음에 볼더 컬러를 회색으로 하나 주고 포커스 됐을 때 파란색 뜨도록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볼더 레디어스는 그대로 가고 커서 색상은 파란색 가고요. 그리고 지금 좁으니까 얘를 컨텐츠 패딩으로 좀 크게 키워주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힌트 텍스트에 포스트 제목 또는 설명으로 검색 이렇게 힌트 메시지를 넣어주고 아이콘 넣어줄게요. 자, 아이콘 프로퍼티에서 리딩 위치에다 서치 넣어주고 사이즈는 20 색상은 회색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입력을 해서 검색을 할 수 있는 버튼을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텍스트 필드를 스택으로 감싸고 여기 안에 버튼 넣어줍니다. 그러면 얘가 좁아졌죠. 다시 텍스트 필드는 무한으로 주시고요. 자, 텍스트 필드하고 얘하고 안 맞죠. 지금 중앙이 스택에
자식 정렬에 중앙으로 줄 수가 있어요. 중앙으로 주시고 이 버튼의 우측에 패딩을 주겠습니다. 20 정도. 자, 24 정도 주고 버튼은 검색이라고 입력을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여기 검색 취소 버튼을 하나 넣어줄게요. 여기는 아이콘 버튼. 그리고 우측에 패딩 줘서 적당하게 띄워줍니다. 얘 모양은 캔슬. 색상은 회색. 그죠? 회색으로 나오도록 해주면 되겠죠. 자, 됐고. 그 다음에 포스트 데이터가 이쪽에 리스트 뷰에 출력을 시키면 될 것 같아요. 자, 컬럼 안에 리스트 뷰 됐고, 리스트 뷰 안에 카드 위젯 넣어줄게요. 카드 위젯으로 포스트들이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패딩, 카드 뷰에 패딩 조금 넣어주고요. 20. 이 안에 포스트 이미지부터 뜰 수 있도록 이미지, 그리고 텍스트 제목, 컬럼으로 감싸주고, 제목과 내용이 여기 들어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미지는 무한으로 꽉 차게 해주고, 높이 값을 240으로. 그리고 여기는 텍스트 두 개는 우측에 12 패딩 주고, 우측 정렬해주고, 상단에 12 됐죠? 그리고 하단도 12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설명 부분에 상단만 패딩을 제거를 하고, 얘는 제목, 타이틀이죠. 얘는 설명. 자, 설명의 텍스트는 14 라벨, 그리고 얘는 16 이렇게 뜨도록 해줄게요. 자, 그러면 리스트 뷰에 포스트 컬렉션을 쿼리 해주면 되겠죠. 자, 리스트 뷰에 add 쿼리 컬렉션, 포스트. 자, 다른 옵션 사용할 건 없죠. 자, confirm 눌러서 데이터를 불러오고, 이제 위젯에 쿼리로 요청한 문서에 접근합니다. 포스트 도큐먼트, 포스트 포토, 그쵸? 그리고 타이틀도 연결합니다. 설명도 연결. 자, 기본적인 백엔드 쿼리로 데이터베이스하고 연결이 됐고, 이제 알고리아 서치 데이터를 불러와야 되겠죠. 먼저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액션이 작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디터를 켜주고 온탭 트리거에서 알고리아라고 검색해 보시면 알고리아 서치가 있죠. 액션을 지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컬렉션은 포스트. 자, 서치 텀은 서치 검색어예요. 검색어 위치 변수로 잡고 위젯의 텍스트 필드 잡아줍니다. 그리고 맥스 리저트는 최대 검색 결과 값이에요. 얘는 지정을 하실 필요 없고, 자, 이 상태까지 하고, 자, 그러면 이 검색을 해서 알고리아 서치로 가져온 결과 값들이 있을 거예요. 그쵸? 이 리스트 뷰 말고 첫 번째 리스트 뷰는 모든 데이터가 담긴 포스트 컬렉션의 데이터고, 검색 결과를 눌러서 검색 버튼을 눌러서 알고리아 서치로 받은 최종 검색 결과물을 여기에 보여줘야 되겠죠. 또 그러면 현재 리스트 뷰를 스택으로 감쌉니다. 다시, 그리고 얘를 복사를 해서 스택에 그대로 똑같이 올려줍니다. 그러면 얘는 지금 포스트 쿼리
되어 있는데 얘는 삭제를 해주고 알고리아 서치로 가져온 결과 값은 어떻게 연결을 하느냐. 여기 제너레이트 다이나믹으로 갑니다. 여기에 알고리아 리졸트라고 해줄게요. 그 다음 밸류에는 알고리아 서치 리저치라고 생겼죠. 액션 때문에 얘로 지정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컨펌. 그러면 그 전에 위에서 바인딩 했던 것들이 지금 unknown으로 다 처리가 돼서 이러고 뜨죠. 자, 얘는 알고리아 서치 제너레이트 다이나믹으로 불러온 알고리아 서치 결과 값으로 접근을 해서 다시 연결을 해줍니다. 여기가 아니고 여기에요. 여기 알고리아 서치 리졸트 제너레이트 다이나믹으로 먼저 연결을 했기 때문에 얘로 접근해서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연결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리스트 뷰가 얘는 알고리아 서치 리졸트 리스트 뷰고 얘는 백엔드 쿼리 리스트 뷰예요. 그러면 얘는 첫 번째 리스트 뷰는 검색 전 값이고 두 번째 리스트 뷰는 알고리아 서치로 검색 후 결과 값이에요. 그러면 얘는 검색 전에 보여주고 얘는 검색 후에 보여줘야 될 값이란 거죠. 따라서 이것을 통제를 하려면 페이지 변수를 하나 생성을 해서 활용을 해줄게요. 자, 로컬 페이지 변수에서 is searching이라고 해주고 얘는 불리언으로 분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최초에는 검색 전이겠죠. 그래서 최초 값은 빨간색인 false로 맞춰주고 생성을 합니다. 자, 페이지 변수가 생성이 되면 첫 번째 리스트 뷰는 검색 전 상태에 보여줘야 될 값들이기 때문에 여기 컨디셔널이죠. 가시성 처리를 해줍니다. 자, 페이지 변수 연결을 해주시고 자, 이 상태면 true예요. true일 때만 얘가 보이는 게 아니죠. 얘는 false일 때 보여야 되니까 apply opposite statement 해서 반대값으로 해서 적용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얘는 is searching이 false일 때 리스트 뷰가 보일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리스트 뷰는 가시성 처리해서 동일하게 페이지 변수로 연결을 해주고 얘는 true일 때니까 그대로 두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얘 버튼을 눌렀을 때 페이지 변수가 true로 변경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에디터 켜서 알고리아 서치 이후에 업데이트 페이지 스테이트 업데이트 페이지 스테이트 접근해서 방금 만든 is searching 변수 연결하고 set value true로 설정되도록 해주면 두 번째 리스트 뷰가 보이겠죠. 얘가 true일 때니까. 그 다음에 이 아이콘 버튼 클리어 아이콘 버튼을 누르면 텍스트 필드도 작성한 내용이 사라지고 페이지 변수도 false로 돌아오면 돼요. 따라서 여기서 에디터를 켜서 업데이트 페이지 스테이트 set value false죠. 다시 false로 돌리면 되니까. 그 다음에 텍스트 필드가 깨끗이 정리가 되어야 되겠죠. 클리어 텍스트 필드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작업은 끝났습니다. 자, 액션 작업은 끝났고 이제 여기 출력할 데이터들, 더미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겠죠. 우선은 지금 현재 파이어스토어에
포스트에 매니지 컨텐츠에 하나만 우리가 생성을 했습니다. 문서를. 자, 얘만 생성을 했기 때문에 자, 이제 더미 데이터를 한 10개 정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제가 미리 엑셀에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여기 CSV 파일로 이제 변환해서 업로드 할 건데 이 방법은 다른 강의에 있으니까 꼭 모르시는 분들은 참고해서 학습을 하고 업로드를 해보시면 됩니다. 업로드 CSV 퍼스트 있죠? 얘로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업로드, 그럼 미리 보기 뜨고요. 업로드를 합니다. 자, 성공했죠? 그럼 더미 데이터 준비가 됐고요. 이제 알고리아 서치로 가셔가지고 자, skip for now 그 다음에 서치 탭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리코즈에 10개가 보이죠. 파이어베이스 데이터베이스 보시면 문서가 10개입니다. 이 10개 그대로 동기화가 돼서 가져온 거예요. 얘가 알고리아 대시보드에서도 검색 테스트가 가능해요. 그러면 여기에 이미지 이렇게 하면 검색이 되고요. 포토 6 이렇게 하면 검색이 되죠. 이렇게 검색 테스트도 할 수 있고요. 자, 테스트가 다 됐다면 테스트 모드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로그인을 해야 되겠죠? 회원가입해서 로그인을 바로 하겠습니다. 자, 오버플로우 지금 발생이 되죠. 이유는 여기 컬럼 있죠. 제 상위 위젯에 스크롤 업을 주셔야 돼요. 그리고 프라이머리는 꺼줍니다. 프라이머리는 얘 리스트 뷰가 될 거예요. 얘네들이 프라이머리 다시 확인. 자, 먼저 검색 전에는 모든 리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 가을이라고 처음에는 어떤 데이터가 검색이 잘 되는지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잘 되죠. 빠르게. 그리고 누르면 다시 초기화로 돌아가고 이번에는 포토 여기 호랑이 사진 포토 1이죠. 자, 검색이 잘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알고리아 서치는 이처럼 대량의 데이터를 검색을 할 때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